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참담했던 적이 있나요? 네. 저도 많은 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모양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런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IMF가 한 나라를 흔들던 그 시절, 시골 마을의 작은 공장, 담장 너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아버지의 공장과 소년의 별. 1997년 초겨울,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작은 철강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3명의 일꾼과 함께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공장 옆 작은 담장 너머에는 초등학교 4학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언제든 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단다. 아버지, 저 별 아세요? 저 별들은 얼마나 멀리 있을까요? 민수는 밤하늘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없던 그 시절, 밤하늘만이 그의 유일한 책이었습니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민수의 가장 큰 꿈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그날입니다. IMF 그 세 글자는 하나의 국가를 흔들었고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수의 가정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민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겨우 10살도 넘지 않은 아이를 말입니다. 민수야, 앉아라. 아버지가 이야기할 게 있다. 네, 아버지. 우리 민수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데? 저요? 저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요. 또는 시인이요. 천문학자? 시인?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산 서류 한두 장을 꺼냈습니다. 휴지 조각처럼 찢겨진 그것들. 봐, 이게 뭔지 알아? 아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집이 망했다는 증거다. 아버지는 이제 빚쟁이다. 우리 집은 끝이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에게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사가 되어야 한다.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 집을 살려야 한다. 그 말은 마치 무거운 돌이 되어 민수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천문학자의 꿈도 시인의 꿈도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의사라는 글자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집의 가난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고민을 알았습니다. 책 한 권을 사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살려내겠다.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사용 문제집을 몰래 얻고 선배의 책을 빌려받으며 문제지에 적혀있던 답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밤하늘 아래서 별빛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밤이 될 때마다 민수는 여전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선에는 이전의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절박함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두 개의 꿈이 한 소년의 가슴에서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표면 아래 묻혀 있을 뿐.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IMF가 지나간 후로 2년, 2000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재건에 실패했습니다. 대출금도 갚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섬유 공장에서 일해 겨우 가족의 끼니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밤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일 줄이야. 내가 이 모양일 줄이야. 아버지는 동네 술집의 상수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술집으로 가고 밤이 깊어지면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은 비틀렸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어머, 누가 등을 켜놨냐? 중학교 2학년이 된 민수는 매일 밤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순간을 아버지 또 마셨어요? 라고 네가 뭐라고?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술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넋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 예,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야. 민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우는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는 의사가 되어서 이 모든 걸 바꿀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묘한 것은 아버지의 말투가 민수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민수는 기숙사가 있는 시골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비 전액 장학금, 기숙사비 전액 면제.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술을 한 잔 덜 마셨습니다. 이 자식 잘하면 의대 갈 수 있겠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지막 삶의 불씨가 깃들었습니다. 민수는 공부했습니다. 밤새도록 선생님의 문제집을 구하고 선배의 책을 빌려받고 밤하늘의 별 아래서 연필을 손에 들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될 것이다. 3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이 왔습니다. 민수의 성적은 좋았습니다. 서울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의대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는 그 손에 들린 흰 봉투를 봤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수야, 성적표냐? 네, 아버지. 민수는 그 성적표를 아버지 손에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 그 다음은 실망, 그 다음은 좌절. 의대가 아니란 말인가? 네,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마시던 술보다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는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의 아버지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 민수는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민수의 팔 위에서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뇌출혈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뇌출혈. 민수는 병원의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백색의 그 냄새나는 복도에서 의료기계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6일, 겨우 6일 후 아버지는 갔습니다. 상주로 서 있던 민수에게 아버지의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래, 이 아이가 있어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셨던 거지. 그 말들은 마치 화살처럼 민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나? 아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좌절의 씨앗이었다. 그 생각했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좌절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별을 보며 꿈꾸던 소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부 방황과 만남.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민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학교도 휴학했습니다. 집의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1년을 꼬박 공사장과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밤샘까지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빚을 어느 정도 갚았을 때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꿈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사도 시인도 천문학자도 아닌 그저 빚쟁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안정된 직장이라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어떨까? 30이 된 지금 민수는 서울의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잡니다. 책상 앞에서만 하루를 보냅니다.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된다. 이번엔 꼭 합격해야 한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공부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침대에 누우면 꿈을 꿉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입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병원의 복도, 의료기계의 신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 깨어지는 얼굴.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민수의 가슴은 철렁거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죽였나? 이 생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낮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꿈을 꾸고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갑니다. 민수는 점점 지쳐갑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책을 읽어도 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불안감만 커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행복해져도 되는 사람일까? 아버지는 죽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지? 시험장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한강다리 위에 섰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혼자라면 여기서 끝내는 것도. 그 생각을 하다가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버지처럼 살고 있다. 그 순간 민수는 걸었습니다. 다리를 내려와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도시의 경계를 넘어 시골길로 들어갔습니다. 골짜기가 깊어졌습니다.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곡갈거리는 종소리. 민수는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산 위에는 작은 절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 기와지붕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노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80을 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스님은 민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제 왔나?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자네 아버지처럼 살고 있군.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스님은 절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수는 따라갔습니다. 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님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스님은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민수입니다. 좋은 이름이네. 민수야, 자네는 지금 무엇이 두렵나? 모든 게 두렵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미래도, 죽음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인생은 멈춘다네. 그걸 아는가?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자네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가.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님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그림자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네. 그 그림자는 우리의 등 뒤에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걸 알면 끊을 수도 있다네. 그림자를 끊는 법이 있나요?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게.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그 그림자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그 그림자가 가진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시작이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 남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무거운 짐, 사업이 실패했을 때 갖는 절망감, 그 절망 속에서 술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 스님, 제 아버지는 저를 죽이신 건가요? 스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죽은 건가? 아니면 아버지 자신이 죽은 건가? 아버지가 자살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다면 묻자네. 자네 아버지는 왜 죽으려고 했을까? 절망했으니까요. 절망은 왜 생기나? 희망을 잃었으니까요. 희망을 잃은 이유가 뭔가? 제가 의대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희망을 잃은 이유는 자네에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네의 성공이 아버지의 유일한 이유였다. 그래서 자네가 실패하자 아버지도 함께 죽어버린 것이다. 민수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의 인생을 아버지가 대신 살 수 없듯이 자네도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다네.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갔고 자네는 자네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민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아닌 제 길을 간다. 그렇다.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이고 그 자유 속에서 자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 스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산등성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의사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나? 네,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은 의사다. 왜냐하면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의사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네가 의사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도 자네의 인생이다. 민수는 묻었습니다. 그럼 저는 공무원 시험을 계속 봐야 하나요? 스님은 웃으셨습니다. 시험을 보려면 보고 아니면 안 보거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네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이다. 아버지의 희망 때문인가? 아니면 자네 자신의 희망 때문인가? 민수는 그 말을 생각해 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실패할까 봐요. 또다시 누군가를 좌절시킬까 봐요. 그렇다면 자네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군. 그것이 문제다. 자네의 삶은 자네의 것이다. 아버지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듯이 다른 누구의 인생도 대신 살 수 없다. 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민수는 밤새 스님과 얘기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스님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공무원 시험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가거나 뭐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다. 어떤 길을 가든 그것이 자네 길이면 족하다. 민수는 절을 내려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별을 바라보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무게 속에 짓눌렸던 소년.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던 어른.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그림자들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민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도 결국 한 명의 인간이었고 그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자유라는 것을. 절을 내려온 후 민수는 서울의 낡은 다방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3부 별처럼 빛나기. 그 다음 밤 민수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 꿈은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복도가 아니라 그 옛날 공장 앞 담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민수야. 아버지가 부르는 목소리. 아버지, 너 이제 괜찮다. 그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마치 겨울 햇살처럼요.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나는 내 인생을 너에게 짐주었다. 미안하다. 아버지, 저도. 민수가 말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괜찮다. 너는 이제 너의 길을 가거라. 내 길이 아닌 너의 길을. 그 순간 민수는 깨어났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은 개꿈을 꾸고 그런 거지. 민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건 개꿈이네. 하지만 좋은 개꿈이지. 그렇게 말하며 웃음이 나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개꿈. 그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예전이라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달랐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일을 해볼까?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청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과 빌딩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8시에 끝났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순수한 노동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며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야 하고 의사가 되어야 하고 큰 집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청소를 하며 민수는 웃었습니다. 빌딩의 창을 닦으며 하늘을 닦으며 이 세상에 귀한 일이 따로 없구나.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시를 짓고 싶었던 소년. 그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온 게 아니라 계속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단지 두터운 먼지 속에 덮여 있었을 뿐. 민수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고시원으로 돌아와 밤샘을 하며 첫 번째 시. 오늘 나는 하늘을 닦았다. 먼지 속에서도 별은 빛나고 있었다. 나는 청소를 했고 하늘도 청소를 했다. 둘 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시를 쓰고 난 후 민수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웃으면서도 울었습니다. 몸을 구부리며 웃고 울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무덤에 꽃을 놓았습니다. 오직 할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의대 불합격도, 공무원 시험 낙방도 모두 괜찮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옛집 주변을 걸었습니다. 어린 시절 별을 보던 골목. 거기 섰을 때 밤하늘에 별들이 떴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빠져있던 30년 동안에도
별들은 계속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눈으로, 절망의 눈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당신들은 계속 거기 있었군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 민수는 새로운 시를 썼습니다. 별이시여, 오늘도 나를 보시나요? 나는 청소부입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고 시인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하늘을 닦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보고 웃으시나요? 아니면 함께 하시나요? 나는 이제 안다.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죄책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발로 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감사합니다. 별이시여, 여기까지가 아버지의 공장과 소년의 별 전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그림자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그림자가 때론 너무 커서 우리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그림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부모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실패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절망했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절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나 삶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그 쓰러짐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별을 보던 소녀는 결국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사는,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현재 누군가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